지금부터 좌표 측정기의 자유도 구속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 측정기는 어떤 것들이 있죠? 높이 측정기, 또 투영기, 또 3차원 측정기.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좌표 측정기라는 정의가 뭐예요? 뭘 보고 좌표 측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좌표를 이용해 측정을 하는 그렇죠. 그 센서를 이용해서 공작물 표면에 좌표를 읽어가지고 그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측정값을 계산하는 측정기, 이거를 우리가 좌표 측정기라고 그래요. 3차원 측정기 같은 경우는 프로브 촉침 TV 공작물 표면에 접촉해서 띵 하면서 좌표를 읽어냈죠. 이런 것을 접촉식 좌표 측정기. 그 다음에 투영기나 공구현미경은 우리가 접촉을 하는 게 아니고 비추르고 경계를 이용해서 그 점을 좌표를 읽어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좌표를 읽어내는 측정기를 비접촉 좌표 측정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각 측정기가 구속할 수 있는 자유도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6개의 자유도가 TX, TY, TZ, UV, W, 이렇게 선형운동 3개, 회전운동 3개를 구속을 했었죠. 그런데 측정기마다 이걸 다 구속할 수 있는 측정기도 있고 다 구속을 못하는 측정기도 있어요. 만약에 자유도를 다 구속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도 구속이라는 데서 우리가 좌표 측정기를 사용할 때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돼 있죠. 3차원 측정기 자체는 하드웨어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뉴로메저라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측정을 한 건가? 하드웨어를 가지고 측정한 건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측정한 건가? 이걸 이제 또 구분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기계적 정렬, 수학적 정렬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각 좌표 측정기에서 구속할 수 있는 자유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게 학습 목표예요. 오늘 과제가 이거였죠? 자유도 구속 성분. 자, 우리가 자유도를 구속하려면 측정기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자유도 구속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쓰나요? 안 쓰죠. 그냥 공차 해석 시간에 뭐 이런 게 있다 하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측정할 때도 자유도 구속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근데 왜 자꾸 자유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수업 시간에 쓸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어떤 좌표계 결정할 때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 하면 데이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데이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3차원 측정 실습 시간에 또 무슨 용어를 많이 썼어요? 측정 좌표계, 이런 용어 많이 썼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A. 이렇게 할 때 이 A, B, C를
여기서 얘기하는 A, B, C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서 X, Y,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Z, Y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측정 좌표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차원 측정기에서. 어떤 거 했어요? 기억이 안 나? 자, 여기 이 뒤쪽 면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 면 여기 측정해서 공간 정렬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평면에 재냈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한 점 찍어서 이렇게 원점 이동해서 이런 좌표계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표시를 데이터 ABC 이렇게 했고 여기는 좌표계를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 한 행위를 보면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데이텀이라는 데를 프로빙을 해서 측정 좌표계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데이텀이라는 거나 측정 좌표계라는 거나 같은 얘기다라는 거지. 데이텀 설정했다고 하는 거나 측정 좌표계 설정했다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도를 구속했다 라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차원 측정할 때 여기 윗면에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공간 정렬을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RX RY가 구속이 됐다. 요거는 U9 V였죠? 요게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TZ가 구속이 됐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여기 평면 회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W RZ가 구속이 되고 TY가 구속이 됐다. 그 다음에 요 점 한 점을 찍었더니 TX가 구속이 됐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럼 여기서는 아래 UV, W, TX, TY, TZ 이거는 물체의 자유도 구속하는 성분이고 여기서 데이텀 A, B, C는 데이텀이고 이걸로 인해서 형성된 게 X, Y, Z라는 좌표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6 degree of freedom 이렇게 배웠죠. 물체의 6자유도 이거는 데이텀 이거는 측정 좌표계 우리가 PCS라고 그랬죠. Part Coordinate System 이게 같은 얘기다. 그리고 6자유도를 구속했다는 얘기나 데이텀을 지정했다는 얘기나 측정 좌표계를 설정했다는 얘기나 이게 다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도 구속했다, 데이텀 설정했다, PCS 설정했다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물체의 자유도 구속을 위한
측정기, 하드웨어의 요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 직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내부가 필요하다. 즉,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안내가 있어서 이 안내를 따라서 이동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고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 이걸 알기 위해서 스케일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 스케일 값이 변하면서 얼만큼 이동했다 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내부하고 스케일이 합쳐져서 좌표 축이라는 거 되는 거예요. 서로 직각인 세 축이 이동한 값, 이것을 좌표로 표기를 하는 거죠. 요거 3차원 측정이잖아요. X, Y, Z 이렇게 됐는데 이 각각의 움직이는 여기에 스케일이라는 게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가. X, 그 다음에 이 Y, 그 다음에 Z. 이것을 스케일이라고 하네요. 스케일. 스케일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30cm 자에 눈금 매겨져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측정기야. 이게 X축이에요. 얘도 X축이야. 그러면 이 X축을 따라서 지금 얘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이 X축에 이 스케일이라는 거를 붙여놨어요. 여기 지금 이 스케일이거든요. 요거. 여기 붙어 있는 요것도 스케일이고 요것도 스케일이에요.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어.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워낙 작게 돼 있어 가지고. 근데 확대를 해보면 이런 눈금이 매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3cm 차이 1mm씩 간격으로 돼 있죠. 얘는 뭐 보통 100분의 2mm 짜리도 있고 뭐 100분의 1mm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측정기가 이동하는 쪽에 이 스케일 헤드라는 것이 붙어 있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이동하는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된 거예요. 이 안에도 헤드가 고정이 돼. 요 안에 헤드 여기에 이동하는 데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고 측정기가 움직이면 이 헤드가 측정기가 움직이면 여기 이만큼 오겠죠. 그러면은 이 헤드 안에 이 눈금을 읽어내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기가 쭉 움직이면 값이 얼마나 변했다라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내부가 되고 이것이 이제 스케일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좌표 축을 구성을 한다. X, Y, Z 세 축에 다 안내하고 스케일이 있으니까 좌표축이 3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부분적으로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X, Y, Z 세 축에 각각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측정기에 따라서는 이 스케일이 고정되어 있고 이 헤드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헤드는 고정되어 있고 스케일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측정기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스케일과 헤드가 상대 운동을 하면서 값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얘가 스케일이에요.
얘가 헤드고, 그러면 한쪽이 움직이면서 움직인 것을 읽어내서 여기 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이스틱으로 측정기를 쭉 움직이면 좌표가 계속 변하면서 치수가 나오죠. 그게 이런 원리예요. 이게 X, Y, Z 세 축에 각각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스케일이라는 것이 그 측정값을 읽어내는 또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 건데, 측정기에 어떻게 부착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스케일이 움직이면서 좌표를 표시하는 걸 봤는데,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그 치수를 계산하는지, 그 카운팅을 하는지 그걸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걸 우리가 광학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쓰는 광학 스케일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철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판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철판에서 반사되는 값을 읽어가지고 이 카운팅을 해요. 치수를. 그래서 그것을 반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리로 된 것은 이쪽에서 빛을 쏴가지고 이 빛이 유리를 통과해서 반대쪽에서 그 통과한 빛을 읽어서 이 값을 카운팅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 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쪽에 이 내부에 이런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밖에 여기에 이제 이런 장치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장치.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빛을 쏘는 거예요. 이 LED에서 빛을 쏘면 이 콘덴서 렌즈라는 데서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면은 이 스케일이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온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값을 카운팅을 하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빛을 쏴서 이 철판이라고 한 스케일, 여기에서 반사된 것을 읽어가지고 그 신호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얘는 그 신호라는 게 무슨 신호를 처리를 하냐면, 빛이 통과할 때 밝고 어두운 거,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리재를 통과하는 것을 투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스케일에는 이렇게 눈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스케일이야. 그리고 요 주사판이라는 것은 헤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 헤드에 있는 요 주사판하고 요 스케일하고는 서로 상대 운동을 하는 거죠. 상대 운동을 하는데 요 스케일에 피치가 0.4mm, 이거 예를 든 거예요. 0.4mm 간격으로 눈금이 이렇게 쭉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요 검정색으로 눈금이 새겨진 데하고 눈금이 새겨지지 않은 요 허공하고는 일정한 간격으로 간격이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분의 2mm는 까맣고 100분의 2mm는 그냥 투명이고, 이게 반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 헤드에 있는 주사판에 매겨진 똑같은 이 눈금이 여기에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사판이 여기 있었는데 상대 운동을 해가지고 이 주사판이 여기까지 갔어요. 주사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쭉 이동하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는 이 상태가 됐다가 얘가 옆으로 움직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까맣게 되는 거예요.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투명했다가 까매졌다가 다시 요 눈금이 여기에 일치를 하게 되면 여기는 또 투명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갈 때 반만 이렇게 겹쳤다. 그러면 반만 까맣고 반은 그냥 투명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빛을 쏜 것이 이게 스케일이라고 하면 스케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눈금이 여겨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받을 때는 완전히 까맸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또 까매졌다가 또 밝아졌다가 이게 반복되겠죠. 빛이 들어왔다가 완전히 들어왔다가 점점 가려졌다가 다시 완전히 가려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더니 6번째에서 완전히 겹쳤다. 그러면 6피치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피치가 0.04니까 6피치 하면 0.24mm 움직였다. 이렇게 측정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딱 마주쳤을 때는 6피치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만큼 예를 들면 이렇게 중간에서 멈췄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한 피치 여기서부터 여기 한 피치를 16등분을 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엔가에 걸리면 얘는 0.04 나누기 16이니까 0.0025mm 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정지한 것이 이 위치가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0.025 곱하기 8 해가지고 요만큼 움직인 거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기에서 나타나는 그 좌표값이 나오는 거예요. 스케일에는 일정한 피치로 눈금 간격이 매겨져 있고 스케일 헤드의 주사판에도 같은 눈금이 매겨져 있고 이것이 상대 운동을 하면서 빛의 밝기가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피치 단위로 이제 변화가 된다. 그런데 그 한 피치 사이를 다시 16등분을 해가지고 그 최소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눈금을 더 작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개념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얘는 쫙 움직이다가 기계가 딱 섰는데 피치가 13,521번이 반복이 됐어. 완전히 밝고 어두운 게. 그러니까 요 한 사이클이 13,521번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 피치가 0.04니까 13,521번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계산이 되는데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까맣게 겹쳐졌어요. 그럼 한 피치를 16등분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딱
막혔다는 것은 반피치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0025 곱하기 8을 했어요. 여기서 딱 정지한 거예요. 여기서 측정기가. 그래서 요값 더하기 요값 했더니 540.86mm가 이동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는 여기 꽉 찼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얘가 이 격자판이 이쪽으로 조금 더 갔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여기 꽉 찼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여기 요만큼이 투명한 부분이 늘어난 거죠. 투명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까는 여기에서 정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을 더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만큼을. 이게 얼마냐? 예를 들면 13칸을 갔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아까는 8칸을 갔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에다가 0.0025가 13칸을 갔다. 요걸 더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얼마예요? 0.0125만큼 더 갔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다시 말하면 0.0025 곱하기 여긴 8개인데 여긴 13이니까 5 해서 요만큼이 축이 더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 스케일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원리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려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